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HBM에 대한 참 여러 소문들이 참 많았습니다만 외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내 언론들도 삼성전자가 HBM3, 3E를 콜 통과를 했다,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는 가장 관심을 끄는 기사는 이거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인 블랙웰을 주문량을 25%를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얘기를 오늘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또 이런 그 기사도 또 나왔거든요. 서울 그 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HBM3를 평택 사공장 이 양산을 한다. 그리고 평택 사공장은 D램 전용으로 전환한다. 근데 평택 사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도 오전에도 제가 사공장 5공장을 한번 쫙 돌아보고 지금 계획은 5시 오후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제가 가서 한번 동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신에서 여러 가지로 HBM3, HBM3 콜 통과 납품 이런 소식이 나왔지만은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지금 만일 이런 그 HBM3라든가 3E가 통과를 됐다 그러면은 주주들을 생각해서라도 오피셜이 나왔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소문만 무성합니다. 그래서 서울경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좀 신빙성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19일 엔비디아의 4세대 고대역 메모리폭 HBM3를 공급하기 위해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밝혔다 그럽니다. 근데 후속 기사가 없어요. 서울경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들어갔다고 밝혔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소식보다는 오히려 제가 써놓은 요 글을 더 신뢰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한다고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처음 아닙니다. 여러 작년 9월 달부터 진행됐던 거니까 벌써 10개월 이상 이렇게 된 겁니다. 삼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콜 통과를 됐다 했더니만 아니라고 이렇게 딱 반박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달라요. 이 대처하는 게. 아마도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이달 말로 예정된 2분기 상세한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주목이 됩니다. 저는 아마 삼성전자가 HBM3를 콜 통과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HBM3를 콜 통과를 못하고 HBM3E로 바로 넘어간다? 우리요 신문 기자들이 논평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말했죠. 더하기 곱하기 그도 못하면서 미분 적분을 하겠다고 이런 표현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콜 통과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서울 그 경제신문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4공장 P4 운영 계획이 나왔다. 2층 구조의 반도체 팹. 이거는 제가 늘 이따 마지막에도 제가 이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월 20만 장을 생산하고 평택 캠퍼스가 다 완성이 되면 월 150만 장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좀 가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4기에는 월 20만 장이 생산이 되고 D램과 파운드리하고 낸드 플래시가 생산되기로 돼 있는데 낸드 플래시는 지금 계획을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이 페이지 1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방송을 들었던 것처럼 페이지 1은 낸드 플래시가 QLC 아마 290단 같습니다. 낸드 플래시 생산이 곧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D램으로 다 갈 것 같고 페이지 3는 HBM입니다. HBM으로 들어가기 이건 AI 관련이니까 HBM 아니면은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지난주인가 그지난주인가 삼성전자 노조가 HBM 라인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평택 캠퍼스 앞에 와서 그 데모를 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의 HBM은 평택 캠퍼스가 주요한 그
아마 생산처가 되지 않을까, 생산기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의 8단 HBM3를 쿼를 통과를 하고 화성 17라인에서 HBM 전용 D램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이 아직 오피셜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HBM3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1인 엔비디아가 작년부터 그래픽 그 AI 가속기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HBM3는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퇴출되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점유율이 지금 아마 하반기 되면은 HBM3E가 50% 이상이 되고 HBM3는 점점 시장에서 멀어져 갈 겁니다. 그렇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이 HBM3, 그 다음에 HBM3E 이렇게 단계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8단 HBM3E. 근데 지난 2월 말에 12단을 했거든요. 12단을. 삼성전자에서는 그 8단 HBM3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12단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 전체적인 기사를 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를 그리고 이제 지금 HBM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DRAM 낸드 플래시 그 지금 캐파를 증설할 수 있는 거는 피포밖에 없습니다. 여기 딱 나와 있는 그대로죠. 현재 삼성전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새롭게 DRAM 생산 능력을 늘릴 공간은 피포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다른 데 할 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캠퍼스가 자꾸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오전에 11시 한 20, 30분쯤에 제가 한 바퀴를 돌았는데 여전히 썰렁합니다. 여전히 썰렁한데 제가 지난주 이제 그 반도체 소식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거는 엔비디아가 블랙웰 차세대 가속기입니다. 출고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아마 하반기부터 이제 많이 나올 건데 25% 주문을 늘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HBM이 부족하고 TSMC의 코버스 그 패키징이 부족해가지고 리드 타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차세대 가속기인 블랙웰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대만에서 주로 이제 그 신문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경제일보에서 엔비디아가 아마존, 구글, 메타 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아주 빅테크 기업들의 고객사에 강력한 인공지능 서버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블랙웰을 기존에보다는 생산 물량을 25% 늘렸다는 거죠. 주문을 했다는 얘기죠. 과연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HBM은 그 물량을 대고 TSMC는 이제 그거를 하죠. 패키징을 하죠. 근데 그게 상당히 병목 현상이 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25%를 늘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물량 깡패는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없이는 이 25%를 맞출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SK가 이 25% 물량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마이크론이 할 수가 있을까요? 마이크론 점유율은 지금 현재 대략 한 5% 내외입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를 늘렸다는 것은 대만 경제신문뿐만 아니고 대만 연합보 등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블랙웰이 지금까지 나온 그 가속기보다는 연산 속도가 2.5배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은 요게 이제 블랙웰의 개요거든요. 한번 봅시다. 2분기 5월에서부터 7월부터 출하를 시작한다. 얼마 전에 사실은 출고 소식이 나왔어요. 아마 샘플 정도겠죠. 몇 개 정도 나와서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다가 우리 이게 블랙웰이 제품이 이렇다고 샘플을 보냈겠죠. 본격적인 건 아마 3분기 하반기가 되겠죠. 한 8월이나 10월 중에 출시가 되겠죠. 그런데 더 이제 아마 제일 많이 되는 거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도입이 되려면 4분기 11월에서부터 내년 1월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기를 삼성전자가 HBM3E를 11월이나 12월 아니면 내년 1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엔비디아의 일정하고 삼성전자의 그 퀄통과의 일정이 좀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능은 2.5에서 5배 정도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봤을 때는 2.5배고 추론용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5배다. 하여튼 2.5에서 한 5배 정도로 성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본다면 블랙웰 기반에서 B200 제품을 HBM3 8개가 탑재를 된다는 거죠. 그리고 HBM3 8개가 탑재를 되고 뭐 12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이제 그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HBM100, H100이 리드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산 발주를 넣고 그 제품이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든가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에다가 H100을 100개를 주세요, 1000개를 주세요, 10,000개를 주세요 그랬는데 주문을 하고 나서 기존에는 40에서 50주, 1년에 52주니까 거의 1년 걸렸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12주 미만으로 3분의 1 가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물량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이게 지금 리드 타임도 줄어들고 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물량 깡패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콜 통과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통과를 됐거나 이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많은 이제 그 짐작하기를 삼성전자의 HBM3E가 이제 풀코어를 앞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주문량 추가한 것이 자 이렇게 이제 다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곧 HBM 공급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을 한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AI 가속기 주문량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주문량을 20%, 25%를 올렸다? 그러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삼성이 그 모자라는 캐파 25%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마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그 많은 AI 가속기를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하고 상당히 지금 그 퀄에 대한 그 테스트의 이제 성능에 대해서 접점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존이라든가 델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빅데이터 그룹이라 그럽니다. 빅데이터 회사들이 AI 서버를 구하기 위해서 주물량을 늘렸다는 얘기죠. 주물량, 이 사람들이 뭐 테슬라도 있죠. 테슬라도 보면은 하루라도 속히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구매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맞추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서울경제신문에 났던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 엔비디아 향 HBM3를 양산한다. 평택 사공장은 D램 전용 공장으로 그러니까 결국 HBM도 D램이 한 종류니까 D램으로 전용을 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 다 나온 얘기입니다. 다 나온 얘기인데 이제 지금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에 증서를 서둘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둘러야 되잖아요.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P4에 지금 뭐 페이지 3 같은 경우도 6월 17일 날 2건, 6월 27일 날 1건에 삼성 중공업, 물산,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계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평택 캠퍼스의 협력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7월 20일 날 입찰 계획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그냥 취소가 되고 다시 재공고가 안 되고 7월에 들어오기로 했던 업체들이 8월로 넘어서고 8월에 들어오기로 했던 업체들이 또 9월로 넘어지고 넘어가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렇게 쏟아지는 소식에 비하면 삼성전자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대만의 이제 그 유력한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전자가 공급망 파트너들에게 가능한 빨리 주문을 해서 재고를 비축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왜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업체인데 이러한 소식이 왜 대만의 트랜스포스 이런 데 알려지냐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을 하려면 여러 이제 협력사들한테 뭐 부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주문하라고 이렇게 독촉을 비축을 하라고 했다 그러는데 왜 그럼 삼성전자는 이런 소스를 왜 이렇게 대만 같은 이런 업체에다 주고 한국에는 안 주고 있냐는 얘기죠. 아이러니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찌라시가 많이 나왔잖아요. 찌라시가 많이 나와서 뭐 주식이 들썩했다가 또 꺼졌다가 뭐 들썩했다 꺼졌다 지금은 그냥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속 시원히 좀 삼성에서도 좀 알려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트랜스포스의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분기 AI 서버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해야죠. 지금 3분기 시작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예상 출하량 예측치는 최대 167만 대. 자, AI 가속기가 지금 시장을 90% 이상을 엔비디아가 석권을 하고 있는데 2분기에 대략 한 167만 대가 출고가 됐다는 얘기죠. 출하량이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전에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이 미니 HBM을 아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미니 HBM이 온 디바이스 AI 폰인 이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삼성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갤럭시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니 HBM의 출하량이 뭐 몇백만 대, 몇십만 대가 아니라 몇억 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HBM 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자, 요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SK 하이닉스가 HBM3 개발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짤 같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여기 인터포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터포저는 지금 HBM3까지는 SK도 자기네가 만들고 삼성도 자기네가 만듭니다. 그런데 HBM4부터는 이거를 파운드리가 해야 돼요. 파운드리가 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HBM4를 하려고 SK 하이닉스는 TSMC하고 손을 잡았죠. 그리고 로직 다이도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HBM부터는 이 시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 지금 D램을 쌓았는데요. 12단입니다. 12층입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구멍을 뚫는 거죠. 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12단이 지금 맞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연두색 색깔이 보입니다. 이 데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죠. 그죠? 데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이 구멍을 뚫는 거를 TSV라고 그럽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거를 우리 이제 쉽게 설명할 때는 엘리베이터라고 그러죠. 데이터가 이제 밑에 층에서부터 위에 층까지 왔다 갔다 해야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전반부에는 삼성 얘기고 이제 후반부에는 SK 얘기인데 SK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엔비디아 2, 3년 안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밑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카이스트의 유회준 교수님이 반도체 학회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한번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유회준 회장님은 뭐라고 하냐면 엔비디아 천하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정점에 온 거 아닌가? 한국 반도체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 카이스트의 김종호 교수님도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엔비디아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적어도 아주 짧은 미래 2, 3년 안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2, 3년 안에 끄떡도 없다는 거죠. 적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SK의 자신감이겠죠. 예, 최태원 회장이.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주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최태원 회장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만일 트럼프 정부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무슨 뉴스가 아주 주리를 이뤘습니까?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를 해버렸어요. 민주당이 완전 패딩이 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난주에 뭐 그냥 대만의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에 태클을 많이 걸었거든요. 그런데 만일 최태원 회장님 그러잖아요. 만일 미국에서 보조금 안 주면 나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설립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의 오너인 이재용 회장은 어디를 갔냐고요. 어디를 갔는지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지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반도체 DS 부분에 전략회의를 할 때도 쏙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말인가 그때도 반도체 DS 부분에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전영현 부회장으로 바뀌고도 미국으로 출장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오죽했으면은 삼성 반도체 노조에서 이재용 회장 바지 사장이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겠냐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오너가 나와서 좀 자신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재용 회장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는 아까 이제 뭐 그 서울 경제신문에서 뭐 평택 캠퍼스 피포가 뭐 어떻게 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제 4기 피포의 페이지 1인데 6월 중에 임시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6월 중에 임시 사용이 났고요. 여기는 6기까지가 끝나야지 이제 전체적인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을 됐던 것처럼 페이지 1에는 저게 이제 HBM이나 이런 D램이 생산될 줄 알았는데 QLC 낸드 플래시가 됩니다. 아마 290단인 것 같습니다. 장비가 거의 갖춰지는 것 같고 조만간 가동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서 QLC 수요가 아주 폭발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은 HDD 하드디스크를 썼는데 이 QLC 낸드 플래시가 전기를 적게 먹고 또 데이터를 많이 쌓고 하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건 결정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페이지 3란 말이에요. 페이지 3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월 17일, 6월 17일, 6월 27일 이렇게 다 전자 공시가 다 났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들으면 7월 12일 같은 데는 이제 협력사들한테 그 입찰 공고까지 내는데 캔슬을 놔버렸거든요. 그리고 제 공고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늦어져요. 지금 뭐 엔비디아에서는 블랙웨일 같은 건 주문량을 25%를 늘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쪽에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는 파운드리로 예정을 했다가 전부 다 이제 D램이나 낸드 플래시용으로 이제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2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말에 3월까지 공사를 하다 3월 말에 아주 셧다운 시켜버렸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SK 하이닉스는 참 공적적으로 저렇게 뭐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렇게 막 그냥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오너는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고요. 이런 일이 왜. 그래서 삼성 이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주문량을 25%를 늘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를 물량을 소화를 하려면 삼성전자 HBM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 간에 무슨 내부적으로 아마 그 결탁이란 말은 그렇고 아마 조율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7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회와 컨퍼런스 콜이 주목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HBM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5시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 출퇴근 시간을 한번 취재를 해서 또 유튜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반도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